타이완인 백조미와 대만의 사위 최세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베이토크 최세은 백조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국의 청소년, 청년 이런 계층이 선망하는 직업 이럭저럭 얘기하다가 타이완의 경우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한국의 성인들 보잖아요. 자, 우리 교수님도 성인이잖아요. 네. 자, 교수님이 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광이죠. 사실 교수가 된다는 거는 단순히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지지와 성원 그리고 자신의 아주 피나는 업적 싸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수가 된다는 건 당연히 일반적인 기준을 맞춘 다음에 하늘이 내리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잡 오프닝이 나야 네. 그 자리를 그렇죠. 들어갈 수 그 있으니까요. 자리가 딱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도 어렸을 때 하고 또 성인이 된 후에도 나는 그런 직업 갖고 싶다. 변함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뭐 중간에 조금 변화가 있긴 있었어요. 네네. 예전에 저도 이 언론 쪽에 관심이 많아서 예. 그리고 또 PD, 영화에도 관심 많았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PD가 되거나 네. 혹은 그런 기획을 이용해서 뭐 영상을 제작하는 네. 그런 컨텐츠 크리에이터는 아니고 그 당시에는 PD라는 직업이었죠. 네네. 그런 게 되고 싶어서 조금 희망하기는 했는데 결국은 공부가 제일 쉽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하고 싶은 거는 말을 안 하는 그런 직업이었었어요. 아무것도 말도 안 하고 누구랑 사귈 필요도 없고 저는 사실상은 사람이랑 잘 사귀지는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저는 굉장히 누구랑 잘 사귀고 말 정말 좋아하고 등등등등 완전 저는 보이는 거랑은 사람이 원래 다른 사람이라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우체부였었잖아요. 집배원. 맞아요. 그런데 왜 저는 말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직업을 보는 시선, 주변의 인식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한국이 좀 그렇죠, 그죠? 타이완보다는 타이완은 별로 거기에 네.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옆집에 뭘 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왠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우리 특히 야시장 유명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야시장에서 버블티를 판다. 이거 리어커를 이렇게 밀고 네. 보면은 그냥 굉장히 너무 허스름한 이런 차림, 슬리퍼 신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하잖아요. 참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 다 정리하고 벤츠 타고 가잖아요. 그럼요. 네. 집에 갈 때는 벤츠 S클래스 딱 타고 갑니다. 그리고 게다가 따 안에 있는 60평짜리 집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업은 직업, 네. 자기 가정은 그냥 가정. 이게 타이완의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맞습니다. 그죠? 한국은 그냥 보여요. 우리는 예전부터 그런 산농공상이라는 네네네. 그 굉장히 유교적 전통이 사실은 그렇죠. 그건 대만도 유교적 전통이에요. 같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굉장히 그게 심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학 직군에 소속이 되는 공무원이라든가 네. 교사라든가 네, 최고죠. 교수라든가 전문직 이런 것들을 가장 각광받고 네. 또 결혼 시장에서도 네. 최고의. 아,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옛날에는 그게 이제 상계층이었겠지만 네. 지금은 이제 공상계층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네.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대기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2024년 직업 포털 인크루트 조사에서 공무원이 23%, 그다음에 여전히 공무원이. 네, 그다음에 대기업이 18.6%로 나타나서 여전히 이 두 직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나타났어요. 와, 그래서 옛날에 만약에 산업공상 진정한 유교 사상 그렇죠. 그런 사회이긴 지금은 농은 한데 가장 밑으로 내려가 있지만요. 예, 옛날 같으면 상은 이제 맨 밑이거든요. 네. 그런데 대기업 그러면은 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받기는 한데 한국에서의 대기업, 타이완에서도 우리 정치 인물도 그렇고 우리가 많은 그런 어케이션에서 보면은 환영사 인사말을 한다 이럴 때에는 한국 같으면은 삼성, LG, SK 맞습니다. 있다 이러면서 그냥 그게 술술술 나와요. 그러니까 타이완의 사람이 그렇게 네. 말을 하면서 그게 정말 최고의 대단한 기업이다. 네. 상업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한국 같으면 아마 대만의 최대 기업 그러면 TSMC 생각날 거예요. 네. 근데 아무나 TSMC 가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은 공부 잘하고 하면은 삼성 가려고 하나요? 한국은 그런 서열이 분명하죠.
오. 기업에 대한 서열, 뭐 매년 재계 서열이 쭉 해가지고 네네. 한국의 100대 기업 순위를 막 매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100대 기업이잖아요. 근데 가고 싶은 거랑은 그것도 순위가 역시 다르지 않을까요? 그것도 역시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진짜요? 예, 왜냐하면 재계 서열은 그 회사의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만 또 동시에 사람들이 선망하는 기업의 인지도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대부분 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의 전공은 주로 뭡니까? 이게 또 시기마다 좀 달라집니다. 네. 과거에는 한국이 중화학 공업을 바탕으로 컸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자동차 공업이 들어오면서 현대 그리고 삼성 그리고 대우는 지금 네, 지금 없어졌지만 없어지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SK라든가 롯데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었고 사실 롯데처럼 유통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은 그다지 사람들이 선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도 이 기업 이미지를 바꾸고 좀 더 자기 기업들이 그냥 단순히 물류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건설업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건설업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지금은 조금 옛날보다는 힘이 약해졌지만 한진그룹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런 쪽으로 컸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로 완전히 재편을 하게 됐고 IMF 이후로부터 한국은 IT와 첨단 통신 그리고 반도체, 뷰티, 제약 이쪽으로 좀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아마 가장 좋아하는 회사는 물론 삼성과 SK겠지만 지금 삼성과 SK도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바뀌었어요? 친구들이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더 선호합니다. 아. 그 다음에 삼성 반도체로 가고요. 그 다음에는 제약, 바이오 그리고 IT, 네이버 같은 회사 네네. 그리고 게임을 대표하는 NC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연봉도 더 많이 주고 기업의 그런 이미지도 더 좋습니다. 타이완 같으면은 누구든지 이제 해외에서는 외국에서는 TSMC 뭐 이 이미지가 완전 타이완 이퀄 그렇죠. 타이완이 돼버렸는데 네. TSMC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상상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망하는 회사 그러면 TSMC가 뭐 톱에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자, 그렇다면 전통 회사 또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는 뭘 원하는지 그렇게 보면은 비교적 타이완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아주 지대한 네. 목표가 없는 듯한 그런 게 보이긴 하지만 보통은 그냥 내가 짤막하게 몇 년 일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가요. 평생. 요즘 한국도 그렇지 않나요? 젊은 사람들이 심지어 공무원에 합격을 해도 네. 평생 공무원 한다라는 생각 안 하진 않나요? 공무원에 들어가도 네. 요즘에는 5년 이내에 네. 퇴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돈 없어서요? 민간 기업에 비해서 급여가 너무 낮으니까요. 네네네. 네. 근데 타이완 같으면은 아주 오래전에 공무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겠지요. 네. 그렇지만 그리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대만 사람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난 그냥 짤막하게 어디 식당에 가서 레스토랑 가서 서빙만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러면 네. 야 이거 좋은 대학교 나와서 왜 이런 데 가냐라고 물론 인터뷰 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곤 해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게 되게 어색했어요. 네네네. 아이들이 공부를 이만큼 했으면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들을 순위별로 매겨서 네. 뭐 1번 목표 안 되면 2번, 네. 3번으로 서열화해서 이렇게 가면 인생이 좀 평안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만 사람들은 대기업을 선호하는 부분이 별로 없고 네, 좀 방금 낮아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언제든지 자기의 직업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저도 이거 진로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지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뭐 어디 가서 서빙을 한다 아니면은 그냥 한국에서 말하는 알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제 이렇게 조금 좀 하고 그런 1년 2년 후에 돈 좀 모아서 네. 외국 가서 네. 워킹 홀리데이 뭐 이런 데 가서 좀 더 경험을 쌓고 이런 걸 좀 많이 해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후에 가는 게 우리가 보통이에요. 타이완은 그렇죠. 한국처럼 중간에 뭐 군대를 갔다 온다든지 네. 아니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외국 어학연수를 가서 가서. 어학연수를 간다든지 타이완은 별로 그런 게 아니고 네. 졸업을 한 다음에 갔다 오는 게 좀 더 그런 많은 것 같습니다. 편이고요. 그거 외에는 타이완 사람 그러면은 옛날에
좀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그냥 타이완에서는 사장님 그러면은 거의 다 돌아볼 수 있어요. 그건 왜냐면 다들 장사예요. 제가 젊었을 때만 했어도 사장님이 한국에서 보는 사장님하고 너무 차이가 맞습니다. 많이 나요. 그냥 집 나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그냥 청소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한국인들이 봤을 때에는. 그런데 이런 사람처럼 타이완 사람은 뭘 좋아하냐면은 내가 지금 야시장 가서 찌파이를 팔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타이완에서 찌파이 파는 사람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그럼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허. 근데 그 사람은 공부는 다 했어요. 네. 자기는 이 맛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복감 네. 이거를 연구하면서 이거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영양학과 나온 사람도 아닌데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 부분이 그걸 중요할 하는데 텐데. 네. 그래서 한창 이슈가 떠가지고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은 전혀 후회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네. 이게 자기가 원하는 거다. 맞습니다. 라는 직업에 거죠. 대한 만족도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건데요. 한국 사람들은 초반에 자기 직장을 찾을 때는 굉장히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좋긴 하죠. 네, 네. 이 계열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주고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회사들을 그냥 특별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순서대로 쭈루룩 매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목표를 할 때는 굉장히 빠르죠.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고통받는 것도 있지만 달성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왜요? 자기가 그 직업에 대한 윤리라든가 어떤 그 직업을 가짐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꾸려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가 않고 남들이 만들어둔 순위표대로 회사를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좌절을 하게 되거나 혹은 그 안에서 만족을 못 하게 되고 동료 관계에서 실망을 하게 돼서 결국은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게 사회적인 스트레스 지수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화나 있는 것 같고 한국 사람들 화나 있다는 말 많이 듣거든요. 제가 지금 많이 화나 있는 아니 여기 이렇게 훌륭한 방송에 계신 분도 가끔 화가 나시나요? 아이고 우리 시간이 다 돼서 더 많이 얘기하고 싶긴 한데 성인이 돼서 무슨 직업을 갖고 싶어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럭저럭 네. 하면서 항상 국내 뉴스 중에서 시끌시끌하면 보통 정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국회의원 세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저 사람 같으면은 뭐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타이완에서는 쭉 지금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이에요. 만약에 이것저것 앙케이트 조사를 하게 되면은 가장 싫어하는 게 입법위원회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요? 우리는 입법위원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게 너무너무 그게 현저하게 드러나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망하는 직업 1위에서 10위까지 있으면 절대 10위까지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오지도 못하는 망정 항상 최비선호? 그러니까 불호. 선호하지 않는 불호 직업 이게 바로 입법은요. 그런데 왜 다들 그렇게 그냥 피 터지게 그거 하려고 하죠? 그게 바로 파워인가요? 그게 바로 권력인가요? 괜히 이상한 말로 좀 삐지긴 하긴 했지만 교수님 네. 최고예요. 교수님이 최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부럽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말씀,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태페도구 여섯 건 마칩니다. 진행의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